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8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와 함께 이렇게 에티언 에너지 살롱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 상태 때문에 조금 조곤조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제 소리가 중간에 끊기거나 잘 들리지 않으면은 꼭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지금 저 화면 공유 권한 하나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공동 호스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쌤들 혹시 화면 PPT 화면으로 넘어갔을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진행하는 이 내용은 몇 달 전에 이제 우리 에크연에서 예비교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첫날 연수를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 좀 학생들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툴을 사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했던 툴이자 내용이었고요. 오늘도 이 내용을 비슷하게 이제 우리 같이 연구하고 있는 선생님들께도 같이 공유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블루킷이라는 툴을 알게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었어요. 작년에 에듀테크 연구회를 하면서 알게 되었었고, 그때 처음, 와, 저런 건 뭐지? 라는 되게 다이나믹한 화면이 보이길래 관심을 갖게 됐고 연구를 시작했던 것 같고요. 얘를 실제로 활용하고 나니까 저는 참고로 지금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 친구들이 사실 저는 좀 유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수업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따라오지 않던 친구들도 어쨌든 이 툴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즐겁게 따라왔던 그런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저도 이 블루킷이라는 툴을 되게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이제 계속 사용을 하다가 기능을 좀 더 많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은 유료 계정으로 전환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계정인 화면이랑 선생님들께서 처음 로그인하시면 보이는 무료 화면이랑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비교해 보면서 확인하시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사례 속의 툴은 두 가지가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블루kit이고요. 두 번째는 패들렛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처링이 살짝 들어가는데, 제가 학생들이 뭔가 그런 작업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 툴을 또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피처링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블루킷이랑 패들렛을 어떻게 수업에 활용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 에너지 살롱도 거의 끝자락을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후반부를 어쩌다가 본이 맞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 지역에서 고등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의 과목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정보입니다. 네, 정보 컴퓨터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를 너무나 기본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그냥 신규 발령 났을 때부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에듀테크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에듀테크가 없이는 사실 수업이 거의 진행되기 어려울 만큼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빠르게 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에서 정보 과목이랑 인공지능 기초랑 뭐 프로그래밍, 정보과학 등등 컴퓨터의 원리나 컴퓨터 과학을 주로 가르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컴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에듀테크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나 인공지능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애플워치가 갑자기 대답을. 네. 에듀테크나 AI 혹은 컴퓨터 과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또 전공을 하게 되면서 여러 교과들을 융합으로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AI나 빅데이터를 접목해서 수업의 그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꾸준히 고민을 해보고 있는 차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게이미피케이션을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체험은 해보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우리 블루키 사이트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들어가서 체험을 먼저 해보고 이 툴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그 주문 잠깐 최소화 시키셔도 될 것 같고요. 크롬 환경에서 블루킷을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창에다가 play.bluekit.com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시는 게 제일 간단해요. 이렇게 접속해 주시고 선생님들께서 그냥 가장 좋아하시는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따로 뭐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학생들이랑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 그냥 편한 이름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잠깐 블루킷 화면으로 넘어갔다가 오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 있다가 제가 소개해드릴 화면인데요. 보시면은 엄청 알록달록하죠? 이 알록달록한 하나하나가 다 게임입니다. 규칙이 다 다른 게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툴이 아니더라도 선생님들께서 게이미피케이션 툴을 정말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에테원 안에서도 다른 선생님께서 뭐 김킷 그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고, 뭐 퀴즈앤이나 카웃이나 이런 다양한 툴들을 다 한 번씩 다뤄주셨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블루킷을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그 화면의 생김새라든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사실상 거의 다 흡사합니다. 그냥 퀴즈를 가지고 학생들과 뭔가 지식을 확인하고 잘 습득하고 있는지 복습을 하고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툴들인데 여기에서 제가 다른 툴들과 이 블루킷이라는 툴의 차별성을 좀 느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게임 버전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이따가 이 화면별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저는 유료 버전의 화면이에요. 그래서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플러스 올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살짝 다른 부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연수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모두가 유료로 결제하거나 할 일은 아니니까 저는 여기서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이 플러스 계정에서 나오는 게임 버전을 하나 골라볼게요. 학생들이 이 버전을 시작을 하면은 복도를 제가 한번 살피게 돼요. 학생들이 너무 크게 소리를 내가지고 복도를 한번 살피고 돌아오는 편입니다. 자, 레이저 태그라고 불리는 게임이고요. 제가 이걸 다른 세팅을 바꾸지 않고 그냥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시간만 조금 줄여서 5분으로 진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PPT에서 보셨던 그 play.bluekit.com 접속해서 들어가 주셨죠? 네, 대웅 선생님이 제일 먼저 들어와 주셨어요. 제가 막 오프라인이거나 하면은 막 높은 점수 받으시는 쌤께 막 선물 같은 것도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온라인 상황이라서 그냥 다들 뿌듯한 마음으로 오늘의 보상을 생각하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여건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꼭 들어오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웅쌤 들어와 주셨고요. 혹시 다른 분들 가능하시다면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롬 화면에서 play.bluekey.com 이렇게 입력하고 주소창에서 엔터 쳐주시면 되고요. 혹시 지금 스마트폰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그 왼쪽 위에 있는 QR코드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드를 입력하라고 할 건데 729576이에요. 중간에 나가시면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한 30초 정도만 잠깐만 기다렸다가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아마 캐릭터 고르라고 할 텐데 캐릭터도 원하는 걸로 계속 수시로 고를 수 있거든요. 실제 수업 시간에 학생이 좀 튕겼거나 늦게 참여한다 할 경우에는 그냥 계속 위에 코드랑 접속하는 방법이 떠 있을 거라서 거기를 보고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투입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선생님 화면에는 이렇게 게임 맵이 나오고요. 랜덤으로 지금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화면이 막 보일 거예요. 선생님들께서는 이리저리 그냥 진짜 플래시 게임 하는 것처럼 이동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배영 선생님께서 접속도 1등으로 하셨는데 문제도 1등으로 맞추시고 계세요. 중간중간 이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의 넌센스 문제들을 위주로 넣어놨습니다. 지금 화면 구성 보시면 가운데 위에는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가 나오고요. 오른쪽 위에는 중간에 접속할 수 있는 코드가 6자리가 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교사 화면에는 지금 게임 상황이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 초점에 맞춰서 화면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전환할 수도 있고요. 약간 우수한 친구의 화면을 이렇게 공유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약간 응원이 필요한 학생들 화면을 이렇게 비춰주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아예 얘가 랜덤으로 초점을 맞추도록 냅두셔도 돼요. 생각보다 이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다이나믹한 게임을 해보는 건 아마 처음일 거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진짜 뜨거웠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저는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등학생들도 진짜 좋아해요. 되게 빠르게 움직여주고 계십니다. 시즈 선생님이 잠깐 중간에 튕기셨다가 다시 합류하신 것 같은데 빠르게 움직여주고 계셔서 뭔가 역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캐릭터들이 나름 되게 귀엽게 생겼죠. 문제만 풀면 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다가 이동해야 되고 뭐 아이템 클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친구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내 친구한테서 뭔가를 뺏어오거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좀 친구들을 주의 집중을 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네, 이제
약 1분 30초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뭔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할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플러스 원 미닛이라고 해서 1분을 더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축구나 이럴 때 연장전 하는 것처럼 제가 몇 분을 더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살짝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거나 막판 스퍼트를 낼 수 있게 이렇게 플러스 원 미닛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반대로 게임이 어느 정도 충분히 진행이 된 것 같다 하면 그냥 엔드 나우를 통해서 종료를 시킬 수도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 30초 정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초 정도 남았어요. 19, 18, 17. 네, 이제 1분도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친구들이 막 점점 더 달리기 시작합니다. 종료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순위가 측정이 돼서 나오게 되고요. 지금 1등이 대웅쌤이세요. 근데 대웅쌤이 지금 이 게임 체험할 때도 가장 먼저 입장해 주시고 진짜 열심히 게임에 참여해 주셔서 제가 뭔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즈 선생님께서도 제가 혹시 세윤 선생님이실까요? 누구신지 제가 알게 되면은 네, 나중에 우리 오프라인으로 만나 뵐 때 꼭 감사 인사를 커피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화면을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게임을 아까 진행할 때 아마 배경음악 때문에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렸을 수도 있는데 게임 화면의 가운데 위쪽에는 이제 몇 분이 남았는지가 뜨고요. 오른쪽 상단에는 1분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반대로 아예 게임을 이쯤에서 종료시키는 버튼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제 기본 값으로 몇 분을 설정을 해놨더라도 선생님께서 진행하는 그 분위기와 흐름을 보고 연장전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거기서 충분히 했다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딱 끝날 때까지의 점수를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최종 결과를 측정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아까 교사화면은 주로 어떤 버전을 선택하든지 게임을 생중계해주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퀴즈나 아이템을 먹는 게 더 중요한 버전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템들을 얼마나 먹고 있고, 지금 실시간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목록 중계판 형식으로 보여주고요. 집계판 형식으로 보여주고요. 지금처럼 뭔가 진짜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아이템을 따가는 그런 방식의 게임일 경우에는 방금처럼 이동하는 모습을 생중계해주는 그런 식으로 중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둘 중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진행하는 그 내용이나 학생들의 나이나 성격에 맞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최종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 확인하셨고, 뷰 리포트를 한번 눌러볼 건데요. 이게 게임이 그냥 게임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뷰 리포트를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면요. 이 게임 전체의 어떤 분석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제가 넣어놓은 문제에 이제 전체적으로 48% 정도가 정답을 맞추셨고, 지금 10개의 문제가 코렉트였고, 11개의 문제가 틀렸다. 이렇게 집계를 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 초록색 버튼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어요.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를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어떤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챗 GPT나 이런 생성형 AI에
그 데이터를 넣어줘야 하잖아요. 어떤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데이터는 주로 이렇게 표 형태, 그러니까 시트의 형태일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를 시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의 결과를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엑셀 파일이 컴퓨터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다른 평소에 사용하시는 GPT나 제미나이 이런 쪽에 넣어서 이 학생들의 이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은 키워드별로 얼마나 성취도가 있었는지를 마음대로 명령과 함께 분석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받은 것을 이제 2차적으로 다른 툴과 연계해서 활용하시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다운로드 기능이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이제 그 참여했던 학생별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가 나타나고 더 내려갔을 때는 이제 문항별로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맞췄는지 오른쪽에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보여주고 있죠. 네, 이렇게 전체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눌렀을 때는 아이고 제 사심이 갑자기 그리고 뭔가가 잘못된 문제들이 있다. 네.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린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한번 다시 같이 클릭을 해서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항별로, 그 다음에 학생별로 이렇게 결과를 분석해주는 점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또 오른쪽, 왼쪽 보시면, 오른쪽인, 왼쪽을 보시면요. 여기 히스토리에 지금까지 학생들이 풀었던 그 이력들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게임을 호스트했었던 그 기록이 여기 히스토리에 다 남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홈워크라는 버튼이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지금은 교사 화면에다가 호스트를 시키고 학생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그 현장에 참여할 수 있게끔 했던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프라인 교실이나 이렇게 실시간 줌을 할 때 사용하기에 좋은 방식인 것 같고요.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 학생들한테 온라인 과제물을 내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사용하기에 좋았던 버전이 바로 이 홈워크입니다. 이건 뭐냐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과제물의 형태로 얘를 활성화를 시켜 놓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 나중에 학생들이 과제처럼 그냥 동시간대가 아니더라도 응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아까 보셨던 결과 화면처럼 다각도에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워크라는 기능도 선생님들께서 활용하기에 되게 좋은 기능이고요. 또 마침 올해부터 1학년 학생들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도입이 돼서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교학점제 하면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되게 두려운 단어예요. 최성보가 우리 요즘 되게 저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최성보 학생들에게 보충학습 과제를 줄 때도 이 홈워크 버전으로 과제 부여를 해놓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홈워크 기능을 이용해서 최성보 학생들을 추가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사례들도 요즘에는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좋은 게 학생들이 보통은 그 이제 최성보 대상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내용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념 학습을 가장 재미있고 편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이거인 것 같아서 저도 이번 학기에는 이 블루킷을 최성보 대상에게도 활용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을 켠 김에 보여드리자면 여기 플레이가 바로 아까 게임을 시작했던 그런 화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블루캣이 비록 이렇게 영어로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어려운 영어들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서 화면 구성을 보고 선생님들께서 바로바로 이게 어떤 기능이구나 이런 걸 캐치해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 로그인을 한 이후의 화면인데요. 마이세츠라는 항목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면 그 문제들을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폴더별로 보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만들었던 것을 이렇게 무브를 이용해서 폴더 정리를 해놓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항과 멀지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섞는 것도 가능해요. 제가 아까 선생님들께 이제 문제를 실행을 시킬 때는 이 호스트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문제를 편집하는 화면을 지금 잠깐 보여드릴 건데 연필 모양을 누르면 됩니다. 이거 로그인하는 방법이 쉬워서 혹시 지금 시간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바로 로그인 해보시고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작업 중인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연필을 누를 겁니다. 그러면 카웃이나 이런 퀴즈 프로그램 만들어 보신 분들은 진짜 한 2, 3분 만에 만드실 수 있어요. 화면이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문제 하나 추가를 눌러보면 내가 이렇게 객관식 문제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위에다가 이렇게 문항 적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들고 싶은 선택지에 이렇게 후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만 하면 두 개의 칸만 뜨고요. 내가 만약에 삼지선다다. 그럼 이렇게 하나 더. 네 개라면 또 이렇게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정답인 항목에 체크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빈칸에다가 체크 표시한 게 정답이에요. 그 정답 처리도 되고요. 여기에 좋은 점은 수학 선생님들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수식도 지원을 해요. 보통은 이런 에듀테크 쓸 때 수학 교과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수식을 이렇게 근데 여기는 수식들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수학적 기호를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박보검 이미지를 살짝 넣었었는데 이 이미지 업로드 기능을 이용한 거고요. 이미지 갤러리에서 고르거나 업로드를 시키거나 아니면 인터넷 구글에서 이미지를 찾아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이미지 주소 복사가 가능해요. 그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해서 URL로 그냥 바로 넣어주시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죠. 구글 창 하나 열어놓고 필요한 이미지 검색해서 그냥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점이 오디오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위쪽의 버튼들을 보시면요. 문항의 이 선택지를 이제 랜덤으로 섞을 것이냐, 그 다음에 시간 제한을 얼마나 둘 것이냐, 그리고 문제의 유형을 이렇게 객관식으로 할 건지 주관식으로 할 건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느 주관식 문제가 그러하듯 정확히 그 답을 입력했을 때만 정답으로 인정할지, 그리고 특정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면 정답으로 인정할지 고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정답을 한꺼번에 넣어주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문제를 만든 다음에 순서 바꾸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직관적인 버튼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마 우리 에태현 선생님들께서는 너무너무 쉽게 느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하나 만들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면 스프레드시트 임포트가 있어요. 내가 문제를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이 틀에 맞추어서 구성을 해놓고, 코드를 쉽게 말해서 엑셀 시트에다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일괄 업로드를 시켜서 이 세트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영어 사이트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네 번째 옵션 보시면 문제은행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참고하실 만한 문제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지금 아예 화면을 켠 김에 교사용 화면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게임 호스트 할 때의 화면을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왼쪽에 있는 버튼은 아까 보셨던 그 과제물로 어사인 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스트 화면으로 다시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진짜 이동하면서 하는 게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짜 퀴즈를 맞춘 다음에 아이템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퀴즈를 통해서 요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버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해킹 버전도 있습니다. 다 컨셉이 다를 뿐, 조작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게임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학생들과 게임을 진행했던 거였는데, 그 앞에 튜토리얼이 진짜 잠깐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튜토리얼만 보더라도 그냥 바로바로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아래쪽 보시면 인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배틀로얄 버전이에요. 이건 지금 설명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1대1 배틀입니다. 토너먼트예요. 그래서 이제 뭐 두 명씩 짝꿍을 만들어서 너는 이 팀, 너는 이 팀, 뭐 이런 식으로 대전을 해도 되고요. 이 게임을 진행을 할 때 한 팀당 목숨이 이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1대1 배틀을 하면서 이 목숨이 먼저 빨리 이제 없어지는 친구들이 계속 탈락합니다. 근데 그냥 탈락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친구들의 게임 현황에 보면서 뭔가 첨언을 할 수 있어서 이것도 인기가 되게 많은 버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생들 모두가 개념학습에 대한 복습이 필요할 때 이렇게 모든 친구들이 참여하는 버전들을 가지고 게임을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정말 마지막에 막 이런 배틀로얄 버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 세트를 이제 중요한 문제들만 골라내서 진행을 하게 되더라도 이걸 두 번 진행해도 학생들의 몰입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가짓수가 진짜 많으니까 친구들이 끝까지 정말 즐겁게 참여를 하는구나. 그리고 여러 번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학습이 돼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푸시면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문제에 대한 답안을 제출하고 그 문제가 틀렸을 때 정답이 뭐였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냥 즐겁게 게임을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나도 모르게 반복 학습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이나 중요한 키워드들을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이제 습득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밌어서 저는 이 블루킷이라는 툴에 정착을 하게 되었었고, 물론 다른 툴들도 각자의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의 흥미부여나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는 정말 적절한 컨텐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아예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내용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그럼 제가 이 툴을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마저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정보 수업 시간에 프로그램을 활용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컨텐츠를 좀 제작을 해봤고요. 어, 보통 개념 학습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정보 안에도 약간 컴퓨터 용어나 그 프로그래밍 개념들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용어들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저도 이 툴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듀테크를 굳이 활용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어서 같이 가져와 봤고요. 이 블루킷이라는 사이트가 아무래도 재밌는 그런 규칙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의 흥미 유발에 너무너무 좋은 효과가 있었어요. 다만 제가 고등학교에 근무하는데 도 반응이 좋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 게임이 정말 오락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툴이든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게임이 너무 과열돼서 학생들이 진짜 그 게임 그 자체만을 기억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중독성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조 툴로서 저는 패들렛도 활용을 했었는데, 패들렛은 우리 이미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는요, 제가 왜 이 에듀테크를 제 수업에 활용을 했었는지를 간단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에 대한 반복 학습이 필요했고,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흥미를 잃지 않는 게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툴을 사용하는 것을 고민을 해봤던 것이었고,
흐름은 대략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개념학습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문제를 구성한 적도 있었고, 학생들과 개념학습을 하면서 자료를 수합본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친구들이 직접 문제를 구성한 적도 있었어요. 두 가지 버전 다 재밌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3차시를 진행하면서 이 블루킷을 사용을 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발췌를 해서 넣어놨고요. 어, 그 개념학습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제가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구글 독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각자가 지식을 막 모았어요. 하나의 툴에다가. 그래서 구글 문서를 활용한 상황인데 구글 문서는 동시 협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개념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고 공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각자가 찾아본 자료를 약간 지금 왼쪽 위에 보시면 지식주머니라는 별명을 붙여서 그냥 다 같이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단권화를 시켜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학습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 개인 그 과제로 주려면은 노트북 LM 같은 거 활용해도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문서로 모은 적도 있었지만 사실 문제를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에는 패들렛으로 문제들을 모았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문제은행식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 문제 좀 괜찮다 싶은 것들을 제가 선별을 해서 직접 블루킷에 넣어서 활용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었고요. 특히 이 패들렛 같은 경우에는 내보내기 했을 때 되게 예쁜 모양의 PDF 자료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PDF 폼을 가지고 학생들도 꾸준히 복습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GPT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GPT를 가지고 문항 변형을 시켜본 적도 있었고, 저는 요즘에는 제미나이랑 노트북 LM을 워낙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더 문제를 다양화시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학습 자료를 또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더 연습 문제를 만들어 봤던 그런 기억들도 있어서 넣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지식 학습이 완료가 되면 복습용으로 블루킷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들에 버튼들을 하나하나씩 넣어놨어요. 그래서 문제를 추가를 하거나 이제 시트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생성시키는 거 가능하다는 말씀 드려서 같이 기재를 해놨고요. 이게 이제 분석하는 화면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내용이 강하고 어느 내용이 약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홈워크 기능이고요. 과제로 부여하는 화면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의 가장 위쪽에 Discovery라는 버튼이 또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블루킷 사이트 자체에서 그리고 여기를 사용하는 그 유저들이 더 많은 사례들, 그다음에 꿀팁들 이런 것들을 올려놓은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인 거고요. 여기에 있는 팁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랑 공유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패들렛의 센텍스도 한번 활용을 해봤었어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같이 준비를 해서 넣어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진행했던 수업 내용을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블루킷이라는 툴을 중점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활용해보면 저도 이렇게까지 친구들이 재밌어 할 줄은 몰랐는데, 진짜 많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주의 환기가 필요할 때, 선생님들도 수업을 이끌어갈 때 잠깐 너무 지치셨다 싶으실 때가 있으시면,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한번 활용해 보십사 하는 마음에 오늘 블루킷을 간단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저도 요즘에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다루는 편인데, 오랜만에 이 블루킷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예전에 친구들이랑 재밌게 나눴던 그런 기억들이 또 새록새록 떠올라서 조만간 한번 저도 써봐야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오늘 이 블루킷을 접해 보셨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고 저한테도 어땠는지 후기나 아니면 이런 활용 툴
그 팁도 있어요. 라는 거 알려주시면 또 저도 그렇게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팁 많이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이후에도 필요한 내용이나 더 알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최대한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진짜 너무 재밌는 뉴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출석부 올라갔고요. 오늘 수업 그 인증 이벤트 진행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 또 인증해 주시면 또 아마 나중에 또 선물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그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질문 받고, 네, 네, 선생님 뭐 채팅이 많네요. 답변해 주세요. 네. 다른 선생님께서 복도에서 너무 큰 소리가 나서 놀라서 쳐다보고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만 그럴 아, 수도 있는데, 네. 저희 학생들이 약간 순수한 편인 건지, 아무튼 반응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있으시면 네 하고요. 출석 체크 못하신 분들은 네 출석 체크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 평가용이라고 했던 부분은 제가 점수로 이제 산출해서 활용하는 것까지는 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저는 아예 이 툴 자체를 이제 학생들이 얼만큼 그 이해를 했는지를 간단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성격이 더 많다 보니까 그렇게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가용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 제가 지금은 막 넌센스 퀴즈나 이런 것들을 넣어놨지만 제가 여러 가지 주요한 개념들을 위주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 저작권이다. 그러면 그 저작권 관련된 내용 세트 이렇게 몇 가지를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총정리 내용으로 진행을 하니까 저작권 말고도 또 다른 키워드 A가 있다. 그러면 그 A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을 또 몇 가지를 추가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문항별로 정답률을 쫙 띄워주면 아, 이쪽 개념을 친구들이 좀 부담스럽게 느꼈구나. 이런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더 어렵게 다가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용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더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 내용을 좀 더 그 정답률 높게 풀었던 학생을 멘토로서 이렇게 좀 붙여준다든지 이런 추후 작업들을 할 때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